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10 총선 대진표가 경선도는 단수 공천을 통해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파주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현역 중진 의원인 윤우덕 의원이 경선에 승리하면서 공천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박용호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파주갑 선거구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인 윤우덕 의원이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3선의 윤우덕 의원은 4년 전 경선에서 맞붙었던 조일출 예비 후보와의 재대결을 펼친 끝에 공천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윤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파주갑에서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지역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지키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국회 재정위원장을 역임한 후 당내에서 당대표 특별보좌역 정책특보를 맡아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용호 예비후보를 내세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출마해 민주당 박정 의원에게 패배한 박용호 예비후보는 파주을 선거구에서 재도전에 나섰는데 파주갑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를 옮겨 출마합니다. 박 예비후보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 출신으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 진보당에서는 안소희 전 파주시 의원이, 자유민주당에서는 이주욱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처음으로 해외 공공의료기관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유치를 계기로 경자구역 지정과 함께 바이오 정밀의료 산업 특화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올해 지정을 목표로 하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에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해외 분원이 설치됩니다. 고양시와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은 21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이 함께 고양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협력하고 국립암센터 등 고양 관내 대형 병원들과 정밀의학 분야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밀의료에 특화된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의 해외 연구소 설치를 고양시가 제안했고, 보건원 측은 고양시에 위치한 대형 병원 등 풍부한 의료 인프라에서 성장 가능성을 봤습니다. Where we will be building centers that allow us to collaborate on data. In precision medicine, health data are very important, and we are working towards building data hubs which allow us to collaborate effectively in developing and generating new approaches in precision medicine. 고양시는 이번 유치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뿐 아니라 일산 테크노밸리에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종 특구 지정으로 빠른 사업 인허가, 투자 지원 등의 기업 혜택을 받아 중첩 규제로 제약이 많은 고양시 기업 유치 환경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유럽의 이 정밀 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이 우리 고양시를 선택하면서 고양시가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해외 접근성 그리고 풍부한 인프라 등으로 해외에서 선호하는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습니다. 정부 공모를 통해 지정되는 바이오 특화단지 결과는 상반기 중으로 경자구역 신청 결과는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고양시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버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먼저 대화버스 공영 차고지부터 시작해 차고지 3곳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01억 원을 투입해 올해 수소 시내버스 32대를 추가하고 2026년까지 300대 확보를 목표로 수소버스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또 수소차 보급을 위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소차 구매 보조금도 지급합니다. 포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공모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민군 드론 배송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과 산정호수, 아트밸리 등 주요 관광지에는 지역 특산품을, 영중면과 화현면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는 응급의료품을 드론으로 배송할 계획입니다. 또 군부대에는 부식과 취사도구, 군용 차량 정비 부품 등을 드론으로 각 부대에 수송합니다. 2024년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됩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희망의 봄소리 축제가 지난 25일 파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주최하고 딜라이브 경기방송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지역 인사와 소상공인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축제는 80년대에서 90년대 인기 가수인 전원석과 이범아, 그리고 지역 예술인 등이 참여한 공연과 댄스팀 스파크밤의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박명수 파주시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요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다소나마 시민 여러분과 우리 소상공인 회원들한테 위안과 격려와 새로운 희망을 갖고자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파주시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기존 비상진료 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진기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파주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을 지휘부로 총 5개 실무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주요 역할은 재난안전대책 수립과 문여는 의료기관 홍보, 응급환자 이송, 그리고 대응체계 마련 등입니다. 시는 현재까지 파업 동참으로 문 닫는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